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대법원을 방문해서 파산에 관한 판례를 몇 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국민 서비스를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종합법률정보, 여기서 판결, 전국 주요 법원 판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국 법원 주요 판결이 나옵니다. 여기다 한번 파산을 쳐보겠습니다. 검색하면은 쉬운 5개가 나오죠. 이게 아마 하급심 판례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이기 때문에 주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판시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진짜 채무자들이 아니면 대리인들이 도움이 될 만한 실무에서 기준을 하급심 판결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클릭을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들어가면 비실명화된 PDF 이거를 보는 것보다 이거는 이제 판사님들이 법원에서 잘 정리하는 거죠. 사건의 개요, 결정 요지, 결정이 갖는 의의,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보고 이거는 뭐 시간이 있으면 읽어보고 안 봐도 무방합니다. 자, 요지는 뭡니까? 채권자 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파산 신청이 불성실한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채권자 주소 송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채권자하고 연락이 오래 닿지 않아서 뭐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죠. 그러다가 다시 파산 신청해서 주소를 보정하라 그러니 뭐 어떤 분들이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가장 사실조회를 통해서 일단 휴대폰 번호라도 알면 이동통신 3사에 줘야 하고 계좌번호라도 알면 그 해당 은행에 금융거래 정보를 신청을 하고 혹시 사업자 등록이라도 알면 국세청에다가 과세정보 명령 신청을 하고 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예납 비용도 아주 중하게 예납시키는 판사님들도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되게 장기화되기 때문에 품이 많이 들겠죠. 한번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6월 3일자 벌써 한 6개월 뺀이 안 됩니다. 1심에서 결국 이제 불허가 당했을 거예요. 항고인은 자신이 재산 수입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죠. 1심 법원은 항고인에게 수차례 걸쳐서 채권자 주소에 대한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항고인이 제대로 채권자 주소를 제출하지 못하자 파산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항고인이 파산 신청을 기각하면서 면책 신청도 함께 기각하였습니다. 보정을 명했는데 참 뭐 보정을 명했어도 이게 명확하면 보정 안 할 리가 없죠. 근데 뭔가 제대로 못했나 봅니다. 뭐 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좀 받았어도 쉽게 기각을 안 시키는데 뭐 제대로 도움을 못 받았는지 하여튼 기각을 시켰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불만이 있어서 항고인은 제1심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항고를 제기하였다. 이 항고심 법원은 아래 결정 요지와 같이 관련 법규의 입법 연역이나 규정 형식, 개인 파산제도의 입법 목적이나 공고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파산 신청이 불성실한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파산 신청 및 면책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돌려보낸 거죠. 다시 재판을 하시오.
다시 기회를 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님이 이제 다시 심리하면서 채무자에게 이제 주소를 보정하는 방법부터 참 잘 설명을 해서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다시 기각을 시키거나 면책 불허가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 참 어떤 사안인지 몰라도 참 깝깝스럽습니다. 개인 채권자가 수십 명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부분 면책을 하고 이렇게 기각으로 날리는 경우는 아주 드물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결정 요지는 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합니다. 309조 제1항 제5에서 파산 신청 기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그 다음에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안 쓰는 거죠. 일부 누락하고, 그 다음에 서류 제대로 첨부하지 않고 그냥 뭐 대충 하는 겁니다. 구파산법, 채무자회생법은 다른 도산 절차와 달리 파산 신청에 있어서 채권자 주소의 제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원이 정한 신청서 양식의 첨부 서류로 채권자 주소를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입법 연역, 규정 형식에 비춰보면 파산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에 정한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 주소, 나아가 반드시 송달 가능한 채권자 주소가 필수적인 기재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채권자 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보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자회생법과 규칙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이거 참 아주 보기 드문 항고심 판결 같습니다. 첨부서류를 보지 않네요. 법이 정한 첨부서류로. 3. 실무상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이때는 발송 송달 자체가 불가능하다.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목적이나 파산 절차와 회생 절차들이 채권자들이 가지는 법적 지위 및 절차 참여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개인 파산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가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제가 말씀드렸죠.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통신사실조회,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 제출 명령 등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채권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송달 가능한 주소지로 보정을 못한다는 이유로 그 파산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로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채무자회생법 제10조, 규칙 제7조에 따른 공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절차를 해주란 얘기죠. 공고를 과감하게 공고 가름 결정을 해서 면책 결정을 해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도 보니까 채무자가 나름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 명령 등을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도 안 나오니까 그럼 대체적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노력을 다 해봤다라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기각을 하니까 이제 항고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제1심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 송달 가능한 채권자 주소는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2항에서 정한 첨부서류 중 채권자 목록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수차례에 걸쳐서 제1심 법원이 주소 보정 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파산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한 다음 이를 이유로 면책 신청마저 기각한 1심 결정은 모두 부당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국은 이제 공고 가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부분을 이제 탓을 하면서 취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판결의 의미는 뭘까요? 이 판결의 의미는 1심에서 채권자 목록
이 어떤 그 채권자 목록상의 채권자 주소는 필수 서류가 아니고 채무자가 모든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어떤 보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원심은 1심은 공고가름 제도를 이용해서 절차를 진행해서 면책을 해주라는 취지입니다. 아무리 채권자 목록의 어떤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을 하는 게 채권자의 면책 절차에 대한 이의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라 하더라도 이 사안에 있어서는 채무자를 어떤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